네, 안녕하세요. 흑백바둑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대국은 8월 12일에 열렸던 더 메리든 예선 결승 조승아 7단과 김주아 4단의 대국인데요. 네, 더 메리든 베이 같은 경우 그 블리츠 자산운용의 김성만 회장님이 후원을 해주셔서 이제 프로와 아마가 호선으로 맞붙는 대회고, 저도 이제 아마추어 주니어 선수로 선발전에 나갔지만 아쉽게 탈락을 했던 저에게는 조금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그런 대회지만, 아무튼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과 프로 선수들 응원을 하면서 이 대국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아 7단이 백이고 김주아 4단이 흑이었어요. 자, 이름값만 놓고 보면 조승아 7단이 약간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김주아 4단, 김은지 9단의 라이벌로도 불리면서 굉장히 성장세가 가파랐던 기사예요. 그래서 두 선수의 대국도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자, 흑을 잡은 김주아 4단 초반에 두 칸 높은 굳힘을 선택을 하고요. 자, 이제 조승아 7단도 일단은 굳혀둡니다. 이 수로는 3-3을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지만 일단 조승아 7단도 두텁게 굳혀두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나를자로 다시 한번 굳혀주니까 이제 갈라치기. 자, 이 수류는 이런저리 다가오는 수, 백도 굳히면서 흙이 모양을 넓히면 다가오는 수, 이런 식의 포석도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조승아 7단은 상대방의 모양이 너무 커지면 좋지 않다,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일단은 갈라치기를 선택을 했고요. 자, 다가오니까 손을 빼고 이곳을 두었어요. 자, 이제 예전에 바둑을 보신 분들은 무조건 변 쪽에서는 두 칸을 벌려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최근의 바둑 트렌드는 이렇게 흙이 한 번 더 오더라도 백은 이 한 점을 조금 가볍게 보면서 뛰어나가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침투를 하면서 조금 돌 자체를 가볍게 보면서 너무 크게만 잡히지 않는다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승아 7단도 일단은 우아 쪽으로 다가오는 선택을 했고요. 자, 다가오자 김주아 4단, 이곳을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서로 간에 이제 두지 않고 있죠. 서로 간에 이제 기세 싸움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하변 쪽을 협공에 가니까 뛰고요. 자, 이곳을 다시 한번 뛰면서 김주아 4단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이 백돌과 이 한 점, 우변 쪽의 한 점을 분리시켜 놓으면서 우변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압박을 가하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조승아 7단 두 칸 띄어서 이 돌을 덮어 씌우니까 흑도 나를자로 이제 하변 쪽의 돌의 활용 가치는 다 했다는 뜻이고요. 자, 붙여서 두텁게 둘 때 흑도 그 다음에 이제 다가가면서 흑도 이제 벽을 쌓아놓고 다가가기 때문에 이제는 백이 뛰어오더라도 조금 더 강력하게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백이 손을 뺀다면 이제는 이 정도 사이즈가 아니라 조금 더 큼지막하게 이 백도를 제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변 쪽 한 점을 희생, 어느 정도 약한 돌이 되었지만 반대로 벽을 쌓아서 우변 쪽 한 점을 공격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가니까 조승아 7단 좌상 쪽을 굳혀주고요. 자, 어깨 짚고 뛰어가면서 계속해서 큼지막하게 흙의 모양을 넓혀가고 있죠. 자, 이제 벽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쌓이게 된다면 이 백돌은 진짜 내 삶을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조승아 7단도 이제는 하나 뻗어주고 흙이 지킬 때 이곳을 들어가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점을 활용하면서 타개를 해 나가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를 이제 붙였을 때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뻗음이지만 다른 변화를 조금 더 보여드리자면, 젖히고 이곳을 붙이면서 이런 식으로 타개를 하는 것도 흙이 당연히 젖혀야겠죠. 자, 이런 식의 타개도 어렵지만 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인공지능은 이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너무 어렵죠. 흑백 서로 확실하게 두기는 어려운 그런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승아 7단이 이곳을 뻗어가니까 김주아 4단도 두텁게 지켜주고요. 자, 여기를 뻗었을 때가 이제 흑백 서로 고민이 되는 자리인데, 흑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자리 잡아
잡아두는 거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두터운 자리예요. 바둑에서 이런 자리를 두었을 때 나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는 이쪽을 아예 차단을 하면서 집으로 확실하게 득을 보면서 백을 공격할 건지, 아니면은 이 자리를 잡아둘 건지, 그것도 아니면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전처럼 다른 곳을 두는 경우도 가능한데, 자, 여기서 인공지능은 그냥 이곳을 이 좌 쪽을 무시하고 우변 쪽에서 넘어가면서 확실하게 백돌에 안정을 취하려고 있어요. 이곳을 젖히면 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면은 물론 좌 쪽에서 약간은 흙이 득을 봤다고 볼 수 있지만, 이 3번 자리가 뻗게 되면은 하변 쪽 이한점이 또 그냥 공짜로 들어가 형태가 되거든요. 뒷맛이 약간 있던 자리가 오히려 백이 두터워짐으로써 하변 쪽 집이 굳혀지고 선수를 잡고 이런 자리를 밀어 올린다면 확실하게 포석 자체는 백의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승환 7단, 네, 바둑이 뭐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조승환 7단도 이 넘어가는 자리를 너무나도 두고 싶었겠지만 일단은 상대방이 붙여왔기 때문에 좌 쪽을 응수를 해주는 수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자주 나오는 정석 형태가 되고요. 자, 여기서 단수를 칠 건지 뻗을 건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단수를 치면은 흙이 패를 들어가는 게 조금 두려웠던 것 같아요. 패감을 이런 자리를 쓰고 이을 때 한 번 더 잡으러 간다면 이 우변 쪽 우상 쪽 백돌들이 이제는 정말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돌이 돼버리겠죠. 그리고 좌 쪽은 보시면은 백이, 네, 흙이 한 번 더 두게 된다면 너무 쉽게 또 살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패는 조금 부담이 백이 더 크다고 판단한 조승환 7단, 가만히 침착하게 느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이제 좌쪽 정석이 마무리된 다음에 김주하 4단 결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차렷하면서 백의 근거도 없애고 집을 더 확보하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고요. 자, 붙이고 3-3 들어가는 상용의 맥점이죠. 자, 여기서 이제 백은 살짝 집으로도 득을 보고 근거도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띄워두면서 이제는 우변 쪽은 잡혔지만 우상 쪽 백돌들은 확실하게 살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김주하 4단이 쉬어가면서 우변 쪽, 우중앙 쪽 모양을 키워가자 조승환 7단도 밀고, 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백돌들을 살아주는 선택을 했고요. 자, 늘어둘 때 이곳까지 찝어두면서 이제 백은 잡힐 염려가 없는 돌이에요. 너무 확실하게 근거를 확보했죠. 자, 이때 흙이 김주하 4단이 손을 빼고 하변 쪽을 달려왔는데, 이수루는 어쨌든 여기를 지켜주는 게 집으로 더 컸다고 볼 수 있어요. 하변 쪽을 활용을 해주고 받아주면은 연결하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었는데, 조승환 7단이 끄는 반격이 좋았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물론 끊어두고 잡는 수도 크지만 지금은 이 끊어둔 수 자체로 보시면은 흙이 잡았을 때 나중에 이렇게 놓고 따야 되는 장면이 되죠. 그래서 끄는 수 하나만으로도 한 두세 집가량 득을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끊어두고 막은 수가 좋았고요. 지금까지 바둑을 보자면 서로 간에 조금의 실수는 있었지만 흑백 서로 잘 어울린 5대5의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선수를 잡은 김주하 4단이 이곳을 두고, 네, 이렇게 활발하게 좌변 쪽의 모양을 견제를 하는데, 자, 이때 조승환 7단은 패착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수를 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 백이 이곳을 패를 들어간데 이 수가 이 바둑의 패착이 돼버렸어요. 네, 이렇게 패를 들어갔죠. 자, 왜냐하면은 이 장면에서는 그냥 있고, 네, 이곳을 끊는 수는 서로 간에 조금 어려운 수상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를 아예 두고 넘어갔다면 물론 흙이 막는 자세가 워낙 두텁기 때문에 조승환 7단도 쉽게 결행을 못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넘어가는 자세가 1선, 2선을 기긴 했지만 흙의 집 모양을 다 부쉈고요. 그리고 선수를 잡고 뭐 다른 자리를 두게 된다면 여전히 5대5의 싸움, 네,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 패를 들어가는 순간, 예, 김주하 4단 쪽으로 바둑이 기울어 버리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패감을 쓰면서 이 흑돌들을 잡으러 가는 패감을 썼는데, 이 패감 자체가 바둑을 빨리 끝내는 패착 1호, 패착 2호가 돼버렸어요. 자, 이때도 패감을, 네, 여기를 쓰라고 하고 있는데 이 우변 쪽이 훨씬 크다는 뜻이죠. 두면은 젖혀가면서, 예, 물론
우선 이렇게 두더라도 유리함이 흙 쪽으로 기울긴 했지만 100도 충분히 뭐 3집 정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죠. 두세 집. 그래서 100도 충분히 둘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하지만 이 팩감이 왜 패착 2호가 되냐면 흙이 바로 무시하고 김주하 4단이 이 패를 해소해 버리고요. 자, 여기서 100이 치중을 갔을 때 잡을 수 있다면 좋지만 이게 한 번에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밀고 들어가자니 마찬가지로 흙이 살자고 하는 패를 낼 수가 있겠죠. 100 입장에서는 이 좌변 쪽에서의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이 돌을 한 번에 잡을 수가 있어야지만 바둑 자체를 조금 두어갈 수 있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번에 잡는다면은 인공지능도 그냥 이런 형태라면은 좌변 쪽 패의 손해와 좌쪽 흑돌들을 확실하게 잡은 게 거의 5대5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 돌을 그냥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치중을 갔을 때 이 수, 이 붙이는 수 몇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조승하 7단도 이 수를 깜빡했던 것 같아요. 자, 이 수가 100이 늘면은 막는 수가 선수가 되고 여기를 딱 지키는 순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흑이 살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실전에서 조승하 7단이 후회를 하면서 단수 치면서 잡으러 가는데 아래쪽으로 젖히는 순간 결국은 패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 패는 지고 다시 한번 패가 나타나게 돼서는 흑이 확실하게 10집 이상 유리한 바둑이 되었고요. 이제 패감을 쓰면서 패싸움이 진행이 되는데요. 흑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 좋은 패예요. 이게 그냥 잡혀있는 형태라도 흑이 불리하지 않은데 패를 이제 패감을 쓰면서 다른 자리 2번을 연타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두고 백이 해소할 때 이런 식으로만 연타를 하더라도 흑이 질 수 없는 그런 바둑을 만들어 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조승하 7단 버티지 못하고 이제 우하 쪽에서 수를 내려가는 선택을 하는데요. 김주하 4단의 대처가 완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때 단수 한방 치는 수 기분 좋은 자리죠. 자, 하나 교환을 해주고 늘어가면서 오히려 이 백돌들을 다 잡으러 가는 선택을 해요. 자, 이 장면에서 워낙 유리하고 지금 좌 쪽에 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흑으로서는 그냥 뻗고 젖힐 때 이 패 싸움을 계속 하더라도 굉장히 유리하고 뭔가 잡으러 가는 부담감 없이 바둑을 마무리가 할 수 있었는데 자, 김주하 4단 오히려 더 공격적인 수를 더 갑니다. 자, 붙이고 다시 한번 붙이는 수 좋았고요. 자, 젖히면서 물론 백돌들이 탈출을 해가는 데는 성공을 하지만 이 정도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흑백 서로 탈출을 해버리고 흑이 마지막으로 큰 자리 좌쪽 패를 결행하지도 않고 하변 쪽을 딱 늘게 되는 순간 집 차이는 거의 20집가량 벌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자, 하나 들여다보고 끊어서 확실하게 실리를 챙겨주고 자, 이렇게 두면서 이제 조승하 7단의 마지막 희망은 김주하 4단의 실수를 바랄 수밖에 없는데요. 자, 김주하 4단도 수일기가 약한 기사가 아닙니다. 자, 밀고 건너 붙이면서 오히려 바둑을 마무리 짓고 있어요. 자, 끊어갈 때 붙이지만 늘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단순히 수를 비교했을 때 흑은 둘, 넷, 5수가 되고요. 백은 4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수 부족으로 잡혀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조승하 7단이 마지막으로 이런 자리를 젖혀가면서 패 모양으로 버티는 일단 부분적으로는 좋은 맥점을 선보이지만 결국에는 패감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수를 메꿔가는 순간 자, 이런 식으로 패가 진행이 되는데 한 패감만 있다면 물론 백이 흑을 잡을 수 있겠지만 그 한 패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승하 7단도 이곳을 끊어가지만 김주하 4단 그냥 패를 해소해 버리고요. 자, 밀지만 딱 치받는 순간 이 끊어둔 수가 아무런 수를 낼 수가 없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조승하 7단이 돌을 거두고 결국에는 김주하 4단이 승리를 하고 이제 더메리든 본선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릴 때 저도 이제 아마추어 주니어 남자 선수로 참가를 해서 혹시라도 이제 본선에 진출을 했다면 이런 김주하 4단뿐만 아니라 김은지 구단 아니면 유창혁, 이창호 구단 등등 굉장히 그 기라성 같은 프로기사들과 둘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탈락을 해서 저는 내년에 기약을 하지만 김주하 4단 본선에 올라간 만큼 우승 기원하면서 오늘 흑백바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